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해커스 어학원 해커스 인강에서 GTALF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면입니다. 자, 오늘 저희 해커스 GTALF 적중 특강 문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해커스에서도 이 GTALF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 적중 특강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보고 가서 시험을 쳤을 때 바로 시험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적중 특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 보다는 일단은 문제를 먼저 푸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답과 채점을 이제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그리고 GTALF 문법은 항상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비록 이 문제는 틀렸지만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스스로 1차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리뷰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 최대 효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요. 빨리 문제 PDF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고 채점하고 전체 문제를 스스로 1차 리뷰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 이 적중 특강, 예상 특강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를 먼저 봅니다. 자, 보기를 보고 여러분 항상 이 문법 문제는 보기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본 다음에 보기 4개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보기 4개가 전부 다 동사고요. 그 다음에 보기 형태에 보면 이렇게 ing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is ing, was ing, will be ing, has been ing, had been ing, will have been ing 등 ing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시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GTALF 시제 문제에서 몇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GTALF 시제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며 중복되는 시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달에는 현재 진행이 2문제가 나온다. 이런 달은 없습니다. 항상 진행 시제는 6문제가 나오고요. 그 진행의 6개가 모두 다른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현재 진행 하나, 과거 진행 하나, 미래 진행 하나. 3개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하나, 과거 완료 진행 하나, 미래 완료 진행 하나 이렇게 하면 또 3개예요. 총 6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GTALF 레벨 2 문법 문제는 시제 문제는 진행이 아닌 건 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ing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보기는 일단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든지 그냥 과거라든지 그냥 미래 아니면 그냥 현재 완료 have pp, ing 없이 have pp만 있는 이런 형태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시제의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각 진행 시제의 근거를 미리 외우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자, A, B, C, D가 동사고 시제 문제라고 판단을 했으면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이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어떤 특정 시제의 정확하게 말하면 진행 시제의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ever이 있고요. since가 있습니다. 자, since가 있으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뒤에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나와 있을 때 과거 동사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since가 있고 뒤에 주어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다. 그러면 저 빈칸의 시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항상 답으로 나오냐면 현재 완료 진행이 답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B, C, D에서 과거 진행, 현재 진행, 그리고 D는 아까 지웠죠.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C가 has been ing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의 형태입니다. 일명 현안진,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since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since를 보고 과거를 했는데, 근데 쌤 지금 보시면 since 앞에 ever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ever since나 since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라면 ever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뜻이거든요. G12에서 출제되는 현재 완료 진행 근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완료 진행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가 되는 건 역시 since입니다. 여러분들 since는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럼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면 그 주절에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때 명사는 항상 과거를 의미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달 과거죠. 해석은 지난달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nce his first race 하면 역시 이것도 과거를 의미하는데, 쌤 지난달은 제가 과거인 걸 알겠는데 그의 첫 번째 레이스가 과거인 건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since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무조건 과거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항상 현재 완료 진행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예는 최근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예를 제가 직접 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요 since가 보이는 거 말고 또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바로 for 다음에 기간을 쓰고요. 기간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기간이거든요. for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hours처럼 단위 명사가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이 straight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straight가 있으면 이게 쭉이란 뜻인데 이거는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or 있고 숫자에서 기간이 나오고요. 그 뒤에 now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 진행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for 기간 now 요거 역시 현재 완료 진행의 근거다. 그래서 since와 for 기간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보기를 먼저 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는데 동사죠. 그런데 ing가 없어요. 여러분들 ing가 있어야 시제 문제입니다. ing가 없으면 A, B, C, D가 아무리 동사 형태를 띠고 있어도 이거는 시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기에 뭐가 있냐면 would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기는 동사인데 ing가 없고, 그 다음에 보기 동사 중에 would나 could가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뭐가 되냐면 가정법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정법 문제는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되냐? 역시 빈칸을 중심으로 앞문장과 바로 뒷문장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를 확인하시냐면 if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정법은 이제 if로 시작을 하거든요. if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구나. 그럼 가정법은 여러분들 무조건 문제를 공식대로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had been, had pp가 있죠. bean이 pp 형태입니다. 이렇게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had pp가 있으면 주절은 이거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주절 같은 경우는 이제 would, have, pp의 형태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4개 보기 중에서 would가 들어가 있는 게 D밖에 없고요. 뒤에 have, pp가 확인이 돼야겠죠. have, not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pp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정답은 D로 들어가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공식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보통 3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정법은 총 6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3문제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if절의 형태가 항상 had pp예요. 보세요. had pp가 과거 완료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따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의 형태가 여러분들, 자, had가 있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had been 요런 거, 요것도 had pp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had pp 형태로 가끔씩 G12에 잘 등장하는 게 had예요. 쌤, had가 had 2번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had고 이 had는 pp. have의 과거분사형이 had p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had pp의 형태들이 if절에 나온다.
그러면 주절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 조동사가 아까 제가 would만 썼지만 would 말고 가능한 게 이제 could와 might도 있습니다. 출제는 would가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uld, might 순서대로. 그래서 우쿠마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우쿠마. 그래서 if절에 had pp가 있으면 우쿠마 중에 하나가 오고 옆에 have pp가 오죠. 이게 완료잖아요, 이름이. 여기 지금 이름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여기에도 지금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would, could, might 뒤에 완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if절에 had pp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보기에서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가 있고 옆에 have pp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if가 있고요.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had pp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would have pp가 오는데 보기에서 혹시 would have pp도 있고 보기에 could have pp도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would have pp든 could have pp든 둘 중에 하나만 보기에 있어요. 둘을 구별하는 문제는 내지 않으니까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f절에 had pp가 있으면 주절에는 우쿠마 중에 하나 뒤에 have pp 이게 완료가 들어간다는 거. 대부분의 문제는 if절을 줘요. 그러니까 had pp를 주고 우쿠마 have pp를 고르게 하는데 가끔 우쿠마 중에 우쿠마 have pp를 주고 그러니까 would have pp를 이제 문제에서 주고 if절에 had pp를 골라라 라는 형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had pp를 주고 would have pp를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를 제시하고 had pp를 고르는 문제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역시 보기를 먼저 봅니다. 그럼 보기를 봤을 때 조동사가 있어요. 자, 요거는 총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1, 2번 문제는 보기를 봤을 때 1번 문제를 동사가 있고 ing가 있어서 시제 문제였고 근거를 고르고 2번 문제는 보기를 봤더니 동사인데 ing가 없고 would가 있어서 가정법이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3번 문제처럼 보기가 조동사면 뭘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그래서 실제로 GTELF는 26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한 문제는 정확한 해석 4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조동사예요. 자, 그러면 A, B, C, D가 조동사면 일단 조동사의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 할 수 있다. 그래서 can은 보통 주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게 can입니다. 자, 그 다음에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하는 거죠. should,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해야 한다. 둘 다 의무고요. should는 약간 권유의 느낌도 강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GTELF에서 should랑 must를 구별하는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밖에 안 나오냐면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이 있으면 뒤에 만약에 have pp 형태가 나오면 그거는 should와 must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should have pp랑 must have pp가 뜻이 다르거든요. 근데 have pp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런데 보기에 should와 must가 같이 있다? 이거는 둘 다 답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should가 답이면 must도 같이 답이 돼야 되거든요. must가 답이면 should도 같이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답이 안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앞에 문장부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원들은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장치죠. 근데 그 장치가 어떤 장치냐? 자,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를 이제 뭐 예방하거나, 파이트 이제 싸우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요. 부드럽게 이제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려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it이 뭐죠, 여러분들? it이 뭐냐면 요 새로운 장치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새로운 장치는 여기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요. 제거를 합니다. remove 제거하답니다. 뭐를 제거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대기에서. 지구온난화가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대기에서 공기라고 할게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 누가? 장치가. 그러면 그 장치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의 조동사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GTELF 레벨 2 문법에 출제되는 조동사 문제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can입니다. can이 거의 매달 나오다시피 하고 있고요. can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must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can, must, 그 다음이 will 정도. 다른 것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은 요 can하고 must가 굉장히 요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를 봐주세요. A, B, C를 딱 봤더니 therefore, instead, otherwise, additionally.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접속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접속 부사는 연결어 파트에 들어가고요. 연결어 파트가 보통 이제 접속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출제를 하는데 역시 두 문제가 출제되고 해석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GTELF 26개 중에 해석이 필요한 건 4개라고 했죠? 그 4개 중에 2개가 조동사, 2개가 연결어. 연결어 중에 다시 접속부사가 출제가 되는 건데 이런 보기가 접속부사면 그러니까 therefore, instead 이런 접속부사면 역시 해석을 합니다. 자,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therefore는 답이 될 때 항상 어떠냐면요. therefore 앞에 원인이 나오고요. 이 원인이 발생시킨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instead는 대신에 otherwise는요.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앞문장을 하는데 그 앞문장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additionally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약간 내용을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빈칸 앞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접속 부사는 항상 보면 빈칸 앞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컴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침표, 빈칸, 컴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접속 부사고요. 이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앞문장과 뒷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문장부터 해석을 할게요. 자, Carol은요. has to의 표시를 딱 해주세요. 해야 합니다. spend, 사용을 해야 합니다.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많은 시간을, 자,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준비하는데 인터뷰를. 뒤에 있는 이런 고유명사는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회사랑 인터뷰를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자, 다시. 이 친구가 금요일 오후에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 준비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만 해석에서는 넷 중에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항상 이거는 컴마 뒤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will 동그라미 치세요. 그녀는 likely가 여기서 해석이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respond, 응답을 할 텐데 대답을 하는 거죠. 인터뷰라는 것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잘 못한다는 뜻이죠.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빈칸,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대답을 잘하겠죠. 그게 논리적인 인과관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답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대답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답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이 맞죠. 여러분 otherwise도요. 꽤 출제가 잘 되는 접속 부사 중에 하나인데 네, 여러분들 otherwise가 답이 될 때 약간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요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비록 해석 문제지만 답을 빨리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공통된 패턴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has to. 여러분 has to는 must랑 비슷한 말이에요.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will이 보이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otherwise가 답으로 나왔던 실제 기출문장들. 왜냐면 GTLF에 이제 otherwise가 답으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답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기출문제들. 그걸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침표를 찍고 이제 여기에 otherwise가 들어가요. 그리고 컴마를 찍고 뒤에 이제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문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문장이 있어요. 문장 1 여기를 문장 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문장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거의 항상 otherwise가 답인 문제입니다. 답인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문장 1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must가 들어가 있거나 must의 대용 표현인 have to. 우리 지금 has to랑 have to랑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has to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st랑 비슷한 뜻을 가진 should. 그 다음에 이제 should의 대용 표현 중에 뭐도 있냐면 ought도 있습니다. ought. 그래서 이 조동사 must, should, 그 다음에 대용 표현에 해당하는 have to, ought 이런 것들이 꼭 보면 문장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otherwise가 답이 되고 문장 2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will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뭐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입니다. 자, GTLF 공부를 할 때 문법 문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장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아직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will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써야 되기 때문에 must나 should 그 대용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요. 우리가 무조건 해석을 했을 때 제일 맞다 이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될 만한 단어들이 보이는 패턴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기출된 문장을 한 개를 분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otherwise가 답으로 나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분석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일단 보기가 앞에 1, 2, 3, 4번에 비해서 정말 눈에 띄게 보기가 길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GTLF 시험을 치러 가면 이 정도 길이의 보기는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관계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GTLF 관계사는요. 단어 하나만 빈칸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 빈칸으로 내고 which냐, who냐, when이냐, whom이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GTLF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고 하지만 이것도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A, B, C, D 보기가 길고 첫 번째 WH로 시작하는 관계사 which, who, whom, what, how, whom, when, where 이런 것들이 보기에 보이면 아, 이건 관계사 문제다. 그럼 관계사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빈칸 앞에 단어를 보셔야 돼요. 빈칸 앞에 단어는 반드시 명사가 나올 것이며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people은 당연히 사람이죠. 자, 빈칸 앞에 단어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보기에서 세 개 단어를 빼고 지우셔야 됩니다. 자, 세 개 단어가 뭐냐면 who, whom, 근데 두 개 아니에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that도 있어요. that. 근데 이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지우셔야 돼요. 자, which 지워야 됩니다. who 남깁니다. when 지웁니다. whom 남깁니다. that은 어차피 보기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선행사가 여러분 별거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명사, 얘가 이름이 그냥 선행사인 거예요. 이 선행사가 사람이고 who와 whom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또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단어를 보시면 돼요. 자, who는 여러분들 본인이 주어예요. who는 본인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이거든요. 뒤에 항상 동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whom은 본인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목적격인데 이 목적어 뒤에 동사가 나올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whom은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면 for가 전치사잖아요.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B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GTF에 가서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 문제풀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GTF 시험에서 빈칸 앞에를 봤더니 사람이더라. 물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people이 나오면 괜찮은데 people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어떤 명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휘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예 그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가 나왔을 때 상관이 없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직업 이름 같은 거 있죠. 직업 이름 같은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직업 이름의 뜻을 아예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문법이어도 기본적인 어휘력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답이 되냐? who나 whom 이 답이 돼요. 자, who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뭐 이렇게 who have, who are 이렇게 whom은 뒤에 주어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 뒷단어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who하고 whom이 전부 다 뭘로 바뀔 수 있냐면 that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who, whom, that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얘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that이나 whom보다는 who 그 다음에 동사 저희가 문제 풀었던 패턴이죠.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people who sleep, people 사람 명사, who 그 다음에 sleep 동사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적중 특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오답으로 제시가 잘 되는 게 대신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신 나올 수 있는데 대신 나올 수는 있는데 that 뒤에가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that이 있고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건 틀린 형태예요. 틀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선행사로 that이 못 온다 이게 아니라 that은 올 수 있지만 뒤에 얘가 빠져있든 하나는 빠져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선행사가 사물이면요. 일단 which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who는 뒤에 동사, whom은 뒤에 주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which는 뒤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which는 뒤에 무조건 동사가 와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which는 얘를 대신해서 that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that도 뒤에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주어가 오거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냐는 거죠. 둘 다 시험에 나와요.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실제로 요 경우에는 that이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오히려 which보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제 which랑 that이 다 돼요. which랑 that이 다 되는데 실제로 GTF의 답에 나온 걸 분석해 보니까 that을 답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라는 건 헷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that을 답으로 할 때 분명히 which를 같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which로 답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해요. which를 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뒤에 주어랑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오냐면 이 뒤에 또 그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which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뒤에 이제 목적어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이것도. 요게 없거나 요게 없는 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that은 주어랑 목적어 중에 하나를 빼고 출제를 하고 which는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문제풀이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힌트를 이제 드리도록 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선행사가 이제 사물이 나와요.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which도 있고 that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고르면 되냐면 자, 여기도 뒤에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와 있고 여기도 문장이 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짧은 게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짧은 게 나와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단어가 하나 정도 빠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빠져 있어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다 있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which가 있고 that이 있고 뒤에가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개 길이 비교는 보자마자 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더 짧은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짧으면 이게 답인데 이게 짧으면 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짧은 게 나와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컴마가 찍혀 있어요. 이것도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는 패턴인데 컴마가 찍혀 있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which가 답이에요. which가 답이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that이 절대 답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오답으로 이제 that 딱 제가 적어놨죠. 왜냐면 that은 컴마 뒤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이 컴마 뒤에는 대신 관계사 대신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컴마가 없으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마가 없으면 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that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컴마가 찍혀 있으면 that은 무조건 지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정답은 아니더라도 보기가 4개잖아요. 보기가 4개이기 때문에 관계사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사가 how거나 why거나 what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how이거나 why이거나 what이면 거의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지 말고 그냥 지우시고요. when하고 where는 답이 될 수 있어요. when하고 where는 가끔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when은 앞에 선행사 이제 시간이 나올 때 보통 답이 되고요. where는 보통 이제 장소가 나올 때 답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시간이 나와 있고 when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고 where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답으로 딱 고르려고 하는데 이 뒤에 동사가 만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when하고 where는 항상 뒤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동사는 무조건 앞에 주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hen 동사, 그러니까 딱 외우세요. where 동사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럼 이게 관계사 파트가 무조건 오답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정답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무조건 오답. 첫 번째,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that. 두 번째, how, why, what으로 시작하는 보기. 세 번째, when, where 뒤에 동사. 이건 무조건 오답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시면요. 동사 형태는 보이지 않고 ing와 투부정사와 역시 to, 그 다음에 ing가 보입니다. 자, ing, to 보기가 동시에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준동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동사가 뭐냐면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얘기하거든요. 자, 보통은 시험에서 각각 3문제씩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3개, 동명사가 3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문제를 풀었더니 앞에 5문제의 정답을 체크를 해봤더니 동명사가 3개, 부정사가 2개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거의 이제 항상 부정사라고 문제를 안 봐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부정사가 이미 3개가 나왔고 동명사가 2개인데 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걔는 제가 항상 동명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부정사 동명사 문제는 이 형태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to have pp 형태와 having pp 형태는 무조건 오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ing to 부정사 중에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빈칸 앞 단어입니다.
빈칸 앞 단어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99%거든요. 빈칸 앞에 이제 need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need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B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need만 알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를 이제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쥐텔프에 가장 최근에 많이 출제된 동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need는 굉장히 빈출입니다. 저희가 이 적중특강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빈출만 모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적중특강 문제는 그냥 전부 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ed 빈출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온 게 wish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의 좀 특징이 다 뭐냐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뭐뭐 할 것을 희망하다.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결정하다. decide, need to, wish to, decide to. 그다음에 맹세. 그럼 맹세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죠. 우리가 지나간 일에 맹세하진 않습니다. 계획도 미래에 대해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결정하고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선택, choose 이런 거. choose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need랑 비슷한 단어 중에 뭐 있죠? want. 원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미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꼭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능동이 아니더라도 앞에 만약에 수동태의 형태가 있잖아요. BPP의 형태. 예를 들어서 be expected.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출제가 많이 됐던 것 중에 be encouraged. 그 다음에 be advise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있고 빈칸, 빈칸, 빈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막 동사를 보거나 해석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BPP의 형태구나라고 하면 투부정사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be caught. 잡다 할 때 catch의 pp형입니다. be caught는 빈칸이 있으면 ing를 고르셔야 됩니다. 요거 딱 하나만 예외고요.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be caught, ing만 따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BPP 옆에 뭐를 고르면 된다? 투부정사를 고르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있고 보기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빈칸 앞에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투부정사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명사 뒤. 그러니까 명사가 어떤 명사냐 이건 안 따지셔도 돼요. 그냥 명사 뒤면 투부정사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문제는 충분히 풀거든요.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사 보기가 등장을 했고요. ing가 등장을 하는 거 보니 근데 선생님 이거 우주도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if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if가 안 보이네요. 근데 if만 또 보이면 안 되고 had pp 형태가 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전혀 안 보이니까 이거는 시제 문제구나. 자, ing 없는 거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미래 진행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다른 보기가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미래 진행 그리고 과거 진행이죠. 그럼 보세요. 진행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맞죠? 진행은 똑같으니까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시간 근거가 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간 표현은 뭐 현재 완료 진행의 근거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른 진행 시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윌슨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be supposed to. 여러분 이게 be supposed가 뭐뭐 할 예정이다로 미래를 뜻합니다. 자, 그의 사촌에게 그의 고향을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예정이에요. 언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기 표시하세요. 여기 형광펜을 딱 하세요. next month. 이거 뭐예요? 다음 달. 다음 달은 뭐예요? 당연히 미래죠. 자, 그래서 be supposed to 미래. next month 미래. 당연히 뭐가 답이죠? 미래 진행이 답이죠.
그러니까 왜 진행이냐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GTLF는 답이 진행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왜 미래인지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GTLF에서 미래 진행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when이나 if를 줘요. 그 다음에 주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주는데 그 동사가 현재 동사가 나와요. 응? 쌤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미래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래 진행, 미래 진행.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when하고 if가 이제 시간 조건 부사절에 속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이런 시간 조건 부사절에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 있냐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현재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미래 진행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토익 공부를 했는데 토익에서는 여기가 미래 진행이 아니라 미래라고 배웠는데요. GTLF에서는 미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마다 핵심적인 이론이 같더라도 정답의 패턴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어땠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쳐야 될 시험은 뭐예요? GTLF 코리아 레벨 2입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여기서 미래 진행을 답으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보기에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진행이 있으면 여러분 막 헷갈려요. 나 학교 다닐 때는 막 미래라고 배운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GTLF 코리아 레벨 2 문법에서는 무조건 진행만 답이에요. 진행이 아닌 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보기에 미래랑 미래 진행이 같이 있어도 미래 진행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next. 아까 저희 문제에 next가 포함되어 있었죠. tomorrow. 그 다음에 미래. 이거 답이 다 미래죠.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GTLF에서는 미래 진행의 근거가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진행이 아닌 건 GTLF 문법에서는 답이 안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일단 ing 등장 안 하죠. 시제 아니에요. 자, would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if를 찾습니다. 빈칸 앞에 여기 if가 있네요. 자, 찾아요. 자, if가 있고 he가 있고 were이 있네. he was 아니에요, 쌤?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if가 있고 he가 있고 were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풀었던 가정법 문제는 if가 있고 주어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had, pp. 그러니까 had가 보여야 되는데 had가 안 보이고 were이라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과거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가정법 과거가 돼요. 쌤,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배웠는데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는 일단 if가 있고요, 주어가 있고요, 이제 과거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서 가정법 과거라고 지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가 나오고요. 근데 우쿠마 똑같이 나옵니다. 우쿠마, 우쿠. 마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 완료가 안 나오고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R 대문자 쓰는 거 이거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would가 일단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not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식 정리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자, 가정법은 총 6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가정법 과거는 몇 문제가 나오냐? 3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가끔씩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혼합가정법이 1문제, 가정법 과거가 2문제가 되는데 혼합가정법도 결국 형태상은 가정법 과거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정법 과거는 if절이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동사라는 게 일단 첫 번째 have가 동사면 과거형이 had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make다.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made.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현재형이랑 과거형이 같은 동사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it. 여러분 hit은 현재형도 hit이지만 과거형도 hit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동사는 원래 과거형이 2가지가 있거든요. was가 있고 were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I거나 하면 was가 오죠. he여도 was가 오고 is여도 was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you이거나 복수 형태들 you were, they were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고 were로 통일을 시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요. If I
were, if he were, if it were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원래는 다 was를 쓰는 형태인데 앞에 이제 if가 붙어버리면 이게 가정법이 되면서 전부 다 were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거 형태가 보이면 주절의 형태는 우쿠마 역시 하나 옵니다. 우쿠마 중에 하나가 와요. 역시 구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얘는 이름에 완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도 뒤에 완료가 안 나오고 그냥 조동사 원래 뒤에 나오는 형태의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공식대로 푸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보기를 보세요. ing가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ing가 보여도요. 보기에 동사 원형과 이게 왜냐면 not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같이 보인다. 자, 다시 보기에 동사 원형과 다른 보기에 이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보통 뭐가 되냐면 should 생략 문제가 됩니다. should 생략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주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그 동사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래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아무리 he여도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원형 제가 대문자 are 이렇게 쓰는 게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뭐가 답이냐면 동사 원형이 답이에요. 항상 이거 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앞에 이걸 보고 알아봅니다.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저게 가능한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스가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드바이스가 있고 원래 지금 이 자리를 원래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should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돼서 not 동사 원형이 이제 답으로 들어간 형태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드바이스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안 되고 GTLF에 나오는 것들을 기억을 보통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어가 있고 동사 자리에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동사 자리에 insist 주장하다, suggest 제안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demand 요구하다, request, require, ask 셋 다 뭐다? 요청하다. 어드바이스가 충고인데 충고도 일종의 제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주장, 그다음에 요구, 제안을 뜻하는 동사가 나오고 대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should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생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설사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못 외워도 아까 제가 보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원형과 will 동사 원형이 같이 보이면 보통 동사 원형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그래야 시간이 빨리 걸려요. 왜냐면 정확하게 잘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보기를 비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알고 가는, 이걸 알면 한 2, 3초 만에 문제가 탁 풀리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건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아까랑 보기가 비슷하네요. having pp, to be ing 보이고요. to 부정사 ing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to have pp 형태 그냥 to have만 있는 거 말고요. 그 다음에 to be ing 형태는 무조건 오답. having pp도 무조건 오답. 이 형태들은 준동사 문제에선 전부 다 무조건 오답. 오답 시리즈죠. 자, 그러면 너는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이게 두 개가 남게 되는데 아까도 앞에 동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사를 딱 봤더니 이번에는 consider이네요. consider은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가셔야지 그냥 이건 정말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알고 가야지 그냥은 가면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GTLF 시험에 나온 동사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onsider 뭐뭐를 고려하다 비슷한 뜻으로 discuss도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건 여러분 일종의 고려예요.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거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sider, discuss, ing입니다. 특히 consider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suggest 제안하다 ing입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ing 다 to 느낌이 나지만 ing예요. 그 다음에 얘는 좋다란 뜻이거든요. 얘는 반대로 싫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좋다 싫다 전부 ing예요. 어떤 선호에 관련된 특히 여러분 요거 보세요. 싫어하다, 저항하다, 꺼려하다, 부인하다 deny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다, 뭐뭐를 견디다, 싫으니까 하기 싫지만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싫다라는 느낌의 동사가 오면 in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involve 포함하다도 ing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나온 것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적으실 분 이거 적으셔야 돼요. 적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딱 정지해놓고 적고 이 정도는 외워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를 보니 동사도 아니고 뭔가 이거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연결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연결어가 보통은 이제 접속 부사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접속 부사가 아까 저기 otherwise 했던 그게 접속 부사죠. 그다음에 접속사가 또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접속 부사는 마침표를 찍고 빈칸이 있고 컴마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접속 부사가 들어갈 자리라면 접속사는 보통 어떠냐면 접속사는 여러분들 접속 부사가 양쪽에 다 문장 부호가 있어요. 컴마가 있고 여기 마침표죠. 마침표가 있고 이제 컴마가 있다면 접속사는 여러분들 하나만 문장 부호가 있거나 막 컴마 빈칸하고 바로 이제 문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양쪽에 다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도 문장 부호가 없고 빈칸 뒤에도 문장 부호가 없죠. 컴마, 마침표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는 접속사 문제고 접속 부사랑 접속사를 구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전부 다 접속사예요. 아까 저희가 풀었던 otherwise 문제도 다 네 개가 다 접속 부사로 통일돼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뭐를 알고 계시면 되냐? 당연히 이것도 뜻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고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GTLF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양보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뭐뭐 때문에. 이게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다면 이게 한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so that은 여러분들 보통 뒤에 조동사가 나와요. can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해석이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unless 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게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면요. 전문가들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학업 성적. 왜냐면 어떤 시험에서 더 잘한다는 것은 학업 성적이 더 좋다는 거거든요. 자, 그들의 친구들보다. 일단 앞에 나왔어요, 문장이. 자, 앞에 문장이 뭐다? 좀 부유한 집안에서 사는 친구들이 학업 성적이 좋다. 이게 앞에 문장이에요. this가 뭐예요? 앞문장 전체예요. 앞문장 전체가 뭐였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학업 성적이 좋다. 이게 앞문장이에요. 이것은 자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들의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하는 것을 교육적인 혜택을 such as 뭐와 같은 private tutor 하면 이제 과외죠. 과외와 같은.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this가 뭐였죠? 학업 성적이 뛰어나. 결과잖아요. 결과. 이게 결과죠. 그 다음에 is. 빈칸. 그다음 원인이 나오죠. 그 원인이 뭐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교육적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다. 과외 같은. 이거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러면 보세요.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렇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because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자, this is because는 그냥 약간 구문처럼 쓰는 거죠. 이건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B가 정답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GTALF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 문제는 실제로는 양보가 많이 나옵니다. 양보는 뜻이 전부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은 교육적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whereas 반면에 여름은 더운 반면에 겨울은 춥다. 뭐 이런 거죠. 자, 인과관계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because, as, since가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파생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쌤, since는 아까 뭐뭐 이후로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뜻도 있고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착 적어두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딱 보니 관계사 문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자세히 정리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빈칸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보기에서 바로 그렇죠. that은 지우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보기를 보세요. which, who, how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제가 뭐가 오답이라고 했죠? 항상 how는 항상 오답이라고 했죠. how, why, what 항상 오답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 뭐 보시냐면 앞에 있는 단어를 보세요. 사람이야,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사물. 자, 그럼 여러분 ER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고요. 이거는 사물입니다. 사물. 그렇기 때문에 which하고 who 중에 뭐가 답인 거죠? which가 답인 거죠. who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거 보세요. 오래 안. 근데 이렇게 빨리 풀려면 아까 저희가 정리했던 그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컴마 뒤에 대시 안 되고 how는 무조건 오답이고 뭐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바로 탁탁탁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GTALF 레벨 2 문법 출제 문항을 정리를 해볼게요. 총 26문제고요. 그 중에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게 22문제.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4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30점대가 목표이시면 이 22문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4문제 중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LC와 R, 그러니까 청해와 독해에서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청해, 독해에서 2문제를 더 맞는 것보다는 이 문법 문제 2문제 더 맞는 게 훨씬 쉬워요. 배점은 똑같지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내 목표점이 65점이 넘어간다? 그럼 다 맞으셔야 돼요. 목표점이 65점이 넘어가면 문법은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6문제는 절대 겹치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2문제 이렇게는 안 나오고 진행 시제가 각각 1개씩 나오죠. 현재 진행 하나, 과거 진행 하나, 미래 진행 하나. 현재 완료 진행 하나, 과거 완료 진행 하나, 미래 완료 진행 하나.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현재 완료 진행 2문제가 답이 나오면 잘못 푸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못 푼 거예요. 자, 가정법은 총 6문제가 나오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3문제, 가정법 과거가 3문제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 동명사가 3문제가 나오고요. 부정사가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동명사 3문제는 그대로인데 부정사가 1문제가 늘었어요. 그래서 3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정사가 1문제가 늘었다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하나 줄었을 텐데 그게 슈드 생략 문제가 원래 3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사 문제는 무조건 2문제. 그 조동사 해석 문제 있죠. will, can, must 이렇게 나오는 거 2문제. 그리고 접속사 아까 답으로 because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접속부사 아까 답으로 otherwise 있었던 게 각각 하나씩 나와서 2문제. 이 중에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이렇게 4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필요해요. 얘는 해석이 없어도 돼요. 해석이 없어도 돼요. 가끔 시제 같은 데서 해석을 1문제 정도씩 해야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석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점대가 목표다. 얘만 하셔도 됩니다. 해석 없는 문제. 자, 40점대가 목표다. 해석 문제 중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각각 하나 정도.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2개 정도 맞는 게 좋고요.
65점 이상이 목표면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버릴 수 없어요. 문법에서는 1점도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문제당 배점이 1점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문법은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문항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답이 헷갈리거나 할 때 답을 쉽게 고르게 해주거든요. 이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동명사랑 부정사가 각각 3문제인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미 동명사 부정사를 5문제를 풀었어요. 6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동명사가 3개, 부정사가 2개가 나왔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부정사가 하나 답일 거 아니에요. 왜? 동명사가 4문제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좋아요. 그래서 시험지 같은데 귀퉁이나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걸 이제 그대로 다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암호만으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도요. 현재 진행 다 쓰면 너무 길잖아요. 현진 나왔네. 과진 나왔네. 그 다음에 뭐 현안진도 나왔네.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도 나왔네. 미래 완료 진행도 나왔어요. 근데 시제가 한 문제가 딱 6번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솔직히 그 6번째 문제 안 풀어도 남아있는 한 문제가 뭐예요? 미래 진행이잖아요. 그 문제를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이건 미래 진행 답이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개수를 체크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전체적인 얘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시험에 가서 바로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복습, 정리, 암기. 자, 여러분들 이상 저희 GTLF 문법 적중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커스학원 해커스 인강 GTLF 전문 강사 설미연이었습니다.